지자체와 버스 노사가 버스 파업 직전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긴박했던 협상 당시의 상황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조는 버스 파업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의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국에는 약 2만여 명의 미혼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남우 앵커, 예. 혹시 지난 10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네, 지난 5월 10일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바로 한부모 가족의 날이었습니다. 지난해 제정이 돼서 올해부터 기념하게 됐다고 해요. 입양의 날이 5월 11일인데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로 5월 10일을 한부모 가족의 날로 정하게 됐다고 하네요. 예, 하루 앞서서 정하게 된 거군요. 네. 이 한부모 가족의 형태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현재 전국의 미혼모가 2만여 명, 미혼부까지 더하면 약 3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현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살 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김 씨. 아이 아빠와는 연락이 끊겼고 친정 부모의 도움도 전혀 없어 시설에서 아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김 씨 같은 미혼모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비는 한 달에 20-30만 원 가량. 빠듯한 살림이라 늘 아이에겐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늦게나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옛날에 간호조무사 학원 다닐 때 얘를 100일 때 보냈거든요. 독감 예방주사를 못 맞추는 시기였는데 독감에 걸려와서 아이들 본 비용이 35만 원인가 나왔거든요. 일주일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수업 중에 아기가 열나서 집에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연락이 올까봐 전 그게 아직도 되게...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이마저도 출산을 전제로 한 경우가 대다수. 하지만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임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어려움이 시작된다고 호소합니다. 가족과의 갈등, 부담스러운 사회의 시선은 물론 학업을 중단해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제가 애 하나 키우고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한생명을 낳아서 내가 키우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 거예요? 부끄럽진 않은데 당당하지도 못하지. 임신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본인도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심리 정서적인 상담이라든지 병원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최고의 급상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혼모, 미혼부가 초기에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미혼모 거점기관을 운영하며 별도의 병원비와 친자검사 등을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이 거점 기관이 경기도에는 안산시에 있는 한 곳이 전부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미혼모, 미혼부 3만여 명 가운데 23%가량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연간 6천만 원의 예산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가 역부족인 상황. 때문에 각 지자체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으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그 도움을 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은가람비를 금년부터 이제 협업을 맺어가지고 출산비 및 양육용품 지원, 친자검사비,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머니들 그 자조 모임 등. 부천시는 올 한 해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자세한 수요를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미혼모 가정이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5일 다행히 버스 파업은 없었습니다.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지역은 전국에서 모두 11곳. 버스 노사는 파업 직전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긴박했던 협상 당시의 상황을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 지역의 버스 노조는 지난해부터 사측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가 화두였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줄어들 텐데 감소될 임금을 보존해 줄 것을 사측과 지자체에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았고 급기야 전국의 버스 노조는 5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파업이 예고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 노사와 만나 물밑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합의를 본 지역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시와 지역 버스 노조는 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14일 오후 2시 임금 인상 등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3년 안에 임금을 20%까지 인상하고 버스 노동자의 정년을 기존보다 2년 늘린 63세로 확대하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임금 협상은 노사 간 합의가 우선인 사안이어서 많은 대화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버스 파업에 대한 불안을 감수하면서 기다려주신 시민들과 대승적으로 협력해주신 노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동자의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결단 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는 인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시와 지역 버스 노사도 버스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14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15일 새벽 첫 차가 차고지를 떠나지 못했는데요. 오전 4시 팽팽한 긴장감을 끊고 부산시와 지역 버스 노사는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첫 차는 운행 차질을 빚었지만 오전 5시부터 버스는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남 창원도 밤샘 교섭 끝에 임금 단체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15일 오전 1시 첫 차 운행 3시간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하지만 버스 중공영제 도입 등 노조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파업은 철회했지만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충남과 경기인데요. 충남 버스조합과 충남 버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없었는데요. 충남도가 파업을 앞두고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밝혔고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파업을 우선 철회한 후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지역 버스 노조 역시 우선 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29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는데 충남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노조의 공감을 얻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버스 파업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다행히 파업은 철회됐지만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예산 마련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15일 예고됐던 경기도 버스 파업이 유보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가까스로 피했는데요. 하지만 노조가 파업 철회 입장을 밝힌 건 아니라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 자동차 노조는 14일 밤 협상 시한을 5분여 남긴 상황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8일까지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과 최종 조정 협상을 한 지 2시간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그 요금 인상 발표가 있었잖아요. 노조 입장에서도 그지 이제 그런 상태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는 게 좀 부담이 있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노사 간 최종 조정 협상 시작 6시간 전인 오후 4시쯤 경기도 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는 200원, 직행 좌석형 버스는 400원을 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경기도는 매년 2,500억 원이 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노조의 임금 인상 등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 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백기를 든 셈이 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세금으로 고비를 넘겼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버스 파업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노정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부담을 지우는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유보했을 뿐 철회 입장을 밝힌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정부와 경기도가 버스기사 근로조건 개선안을 다음 달까지 내놓지 않으면 파업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기 시내버스 업체 노사가 현재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의 기본 요금을 각각 200원과 400원씩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버스 요금 인상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김진재 기자입니다. 버스 요금 인상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늘어날 지출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 입장에서 학생들이니까 조금 돈에 주머니 가벼우니까 좀 힘들고 차라리 그 버스 기사분들 좀 늘리고 좀 요금을 줄어드리는 게 좀. 돈은 똑같이 버는데 버스 요금이 늘어나니까 저희 같은 버스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죠.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특히 광역버스의 경우 기본 요금이 기존 2,400원에서 2,800원으로 400원이 인상되는 상황. 시민들은 왕복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제 인상되는 금액보다 체감하는 요금 인상폭은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400원이면 왕복이 800원이면은요. 그 입장에서는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하루 그거만 왕복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일 보러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도 부담되는데 이제 400원 더 오르면 훨씬 저희는 학생 입장이니까 훨씬 부담되죠. 반면 버스기사들은 요금 인상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버스기사들은 이번에 요금 인상이 발표난 만큼 조만간 기사들의 임금도 자연스레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크게 별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르면 일단 기사들도 봉급이 오르는 거지 같이. 안 올리고 대갔어요. 가만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르면 한 10몇만 원 올라갔죠.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 이번 인상 결정으로 당장 버스 파업 사태는 막았지만 시민들에게는 요금 인상이라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8개 지자체에서 일부 또는 전면 도입했는데요. 시민들의 이용 편의는 좋아진 반면 막대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버스의 공공의 개념을 접목시킨 버스 준공영제. 서울과 부산, 인천 등 6개 지자체는 전체 준공영제. 대구와 경기 2곳은 일부 도입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중복 노선을 없애 배차 간격이 짧아졌고 환승요금제 덕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 수익성이 적은 도서 지역의 노선을 확충하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이용하고 또 나머지 버스 2군데 탈 수 있고 하니까 많이 그냥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고. 간격이 좁아가지고 가기 편하고 저 안에 사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집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버스 갈등을 기점으로 준공영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의 준공영제 재정 부담은 무려 5,400억 원, 부산과 대구, 인천도 1,000억 원이 넘었고 부담률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파업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버스 요금과 임금 인상을 줄줄이 약속했는데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의 또 인상 그리고 세금의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는 지금부터 다시 또
심사숙고하게 다시 재고해봐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 차원에서 중공영제를 운영한다면 그건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국 버스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혈세 논란과 더불어 재정 문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의 내관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가 16일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6일 오후 3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 입원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계양과 부천 대장동 일대가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됐는데요. 앞서 2기 신도시로 지정된 검단 신도시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막 분양을 시작했는데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아파트 청약 접수가 시작되는데 검단 신도시 내 부동산 시장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입주 예정인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10월 청약 접수를 진행했는데 평균 경쟁률 6.25대 1로 마감됐습니다. 인기 평형의 최고 경쟁률은 2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엔 인접한 인천 계양이, 최근엔 부천 대장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단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두 지역이 신도시로 조성된다는 소식에 검단 지역 분양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올해 2월 분양된 A아파트의 경우 1, 2순위 평균 경쟁률이 1.04대 1로 힘겹게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청약 접수한 B아파트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 1,274가구 가운데 청약 접수가 87건에 그치면서 전 주택형 미달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검단 신도시가 속한 인천 서구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장이나 아니면은 계양으로 갈 생각으로, 그리고 고양으로 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검단 신도시를 분양을 받으려고 망설였던 사람들이 아예 마음을 굳힌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니고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데로 가야겠다, 이렇게. 당장 이달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추가로 쏟아질 예정이지만 검단 신도시 일대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미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기다리던 주민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미분양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거 뭐 사실상 거의 사기 아니냐. 여기 정말 좋게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완전히 여기는 버려진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고 누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고민해요. 이제 이걸 팔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주류입니다. 지난 2006년 신도시로 지정됐지만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검단 2기 신도시. 하지만 잇따라 지정된 3기 신도시에 시작부터 공급 과잉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정부 합동감사단이 다음 달 12일부터 인천시 감사를 진행합니다. 민선 7기 들어 처음 치러지는 합동감사인데요. 인천 경실련은 사전 조사 중인 정부 합동감사단을 찾아가 인천 11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경실련이 3개 주민단체와 함께 정부 합동감사단에 인천시 11개 사업에 대한 감사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시 정부 합동감사에 대비해 주민들이 바라는 감사 대상과 내용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번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공약은 다들 멋지게 하시고 임기가 또 뭐 금방 또 지나고 또 다음 분이 와가지고 그걸 이어서 안 하고 방치가 되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행안부 뭐 감사가 뭐 있다 해가지고 저 지역 현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그래서 감사 요청서를 올렸고요. 다음 달 1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는 정부합동 감사를 받게 됩니다. 정부합동 감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돼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부 주도형 종합감사입니다. 감사원은 전문 분야별로 시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예산의 부당 집행 등을 속아내게 됩니다. 이날 감사 요청서를 제출한 단체는 올대 송도와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서구발전협의회, 인천경실련 등으로 총 11개의 감사 대상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송도와 영종 지역 시민단체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의 불법 자산 이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영종 지역 제외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불법 자산이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써야 될 특별회계가 인천시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수도권 중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이 안 돼서 주민들이 높은 교통비와 여러 가지 교통 문제 때문에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또 서구 지역 시민단체는 수도권 매립지 조기 종료와 청라 소각장 증설 및 폐쇄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한 시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현안과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선 후 첫 시행되는 정부합동감사에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내년에 김포에서 5개의 학교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초등학교 3곳과 초중 통합된 1곳, 고등학교 1곳이며 내년 3월 가칭 신곡 6초등학교와 고촌 고등학교가 먼저 고촌읍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어 9월에는 걸포 3초등학교와 구례동의 마산 서초등학교, 고촌읍의 초중 통합교인 향산 초중이 문을 열게 됩니다. 고촌고를 제외한 나머지 4학교에는 병설 유치원도 함께 마련될 계획인데요. 한편 김포교육지원청은 신설학교 교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주민 공모를 받습니다.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후 6시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보육교직원과 관계자 등 1,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범적으로 활동해온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조리사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축하 공연과 힐링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측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모든 보육교직원이 힘써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지역의 교권 침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권 침해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한 건수는 지난해에만 521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권 침해 10건 중 9건은 가해자가 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 교사 성희롱, 폭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수 김종서와 배우 김민교가 지난 14일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도는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경기 지역화폐 등 경기도 주요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가수 김종서와 배우 김민교는 도 홍보대사로 2년 동안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기온은 15도,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가벼운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주말까지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낮 기온이 5도가량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오전에 전국적으로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14도, 전북 남원 13도, 제주 18도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서, 중부 내륙, 대구 등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7월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실내 난방 적절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충북 청주 30도, 전남 순천 28도, 경북 대구 31도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는 서해상 하늘 하루 종일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